게 나는 작품에 이렇게 캐스팅이 됐을 때 일정 부분 얼마를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참여를 했는데 막상 공연을 하는 중간에 수익이 n분의 1로 나눈다는 걸 알게 됐어. 사전에 계약된 내용과 너무 달랐던 거지. 근데 어쨌든 나는 고지받은 금액이 있으니까 그만큼은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 근데 공연이 다 끝나고 그 금액보다 못 받아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금액과 다르다라고 해서 더 다시 받았는데 그 과정이 조금 클리어하진 않았다. 결국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왜 약속된 페이가 분명히 있고 그 부분은 상호 협의 하에 이제 진행이 된 건데 왜 이렇게 끝날 때는 마음이 달라질까? 이렇게 온전하게 받기가 좀 힘들까? 물론 계약서를 써서 제대로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그만큼. 다른 친구들. 언니는 그래도 계약해서 공연을 했을 때는 그 계약사항에 맞게 돈을 완전히 받긴 받았었네. 계약서를 썼을 때는 받았어.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전이었는데 그때는 그 연습비라는 개념을 준 거야. 근데 그 개념을 몰랐었어. 그 전까지는 그 연습비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그 연습비를 처음 받은 공연이었는데 그 연습비라는 명목이 이제 배우들이 공연 준비하는 과정에서 되게 자신의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잖아. 그래서 알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 연습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왔다 갔다 하는 차비랑 밥값 같은 거를 유지할 수 있는 유지비 명목인 거지. 그걸 주는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여태까지 했던 공연 중에 가장 만족스럽게 돈을 벌었던 때가 나 그때 한 번뿐인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때 생각하면 씁쓸한 게 하나가 나는 공연 페이를 계약을 했었는데 그 계약만큼 마지막에 다 받지는 못했어. 근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그 배우 계약을 어쨌든 처음 해본 거야 그때 나는. 근데 그 우리가 배우 계약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안내서가 어디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몰랐고 또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어. 이제 보통 그런 공연에는 처음 시작할 때 계약금의 50%를 주고 공연이 끝나면 50%를 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끝나고 나머지를 다 받지 못했어. 그런 경험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때 어쨌든 처음 계약하는 배우들이 모든 배우들 다 첫 계약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바이블이 없으니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연봉 같은 거 계산할 때 이제 인터넷에 보면 좀 나와 있더라고. 연차나 그 격려 위주로 이렇게 연봉이 나와 있는데 배우는 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난 배우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지. 저도 언니 말 들으면서 약간 공감됐던 게 저도 처음에 연극 작업할 때는 뭔가 임금에 대한 기준치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그 제작 환경에 따라서 그쪽에서 뭔가 페이를 얘기했을 때 그냥 잘 수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제 제가 다른 경제 활동을 했을 때는 뭔가 시급을 따진다든지 임금에 대한 기준치가 확실해서 뭔가 일의 강도에 따라 내가 뭔가 협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것 같은데 뭔가 연극 작업을 할 때는 그냥 내가 이 연극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수용했던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니 말처럼 그런 기준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막 솔직히 다 좋은 건 아닐 거야. 또 너무 더 잘 받을 수 있는 공연들도 있을 거 아니야. 첫 계약, 첫 공연. 그때는 진짜 뭘 모를 때니까 길잡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지. 진이 말도 그렇겠지만. 그렇게 치면 왜 직장인들도 초봉이라는 개념이 있잖아. 근데 그런 부분이 너무 천차만별인 거지. 이 배우라는 장르에서는 누구는 진짜 뭐 회당 2만 원 받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그 표준화된 경영 모델이 없다는 거. 사실 상황을 보고 뭐 제작 상황을 알고 또 서로 간에 알고 작품도 너무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모이면 무페이로 공연하는 경우도 사실 많고 뭐 당연히 사전 협의가 되겠지만 근데 그런 게 계속 지속되니까 더 이게 뭔가 이렇게 기준점을 찾기가 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무페이로 공연한 적 많지 않아? 어때 다?
근데 이게 막 상대적인 것 같아요. 무페이로 해도 되게 그 뭐 제작 측이나 아니면 뭐 그 연출부에서 뭔가를 더 진짜 조금이라도 챙겨주고 싶거나 막 이런 마음을 표해주는 거랑 너무 당연시하게 뭐 얘기했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거랑 아무래도 이게 인간 대 인간이 작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뭔가 모르겠어. 알게 모르는 서운함? 알아도 뭔가 좀 그런 게 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배우는 어떻게 보면 커리어가 경제기도 하잖아. 본인의 나중에 추후에 경제 활동에 사실 그러려고 사실 우리가 되게 좋은 극장에서도 하고 싶어 하고 좋은 큰 공연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이 해서 뭐라고 딱히 이게 완전히 별개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도 채아 말에 동의해. 왜냐면은 인맥이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왜냐면 공연을 하면서 오디션으로 잘 되는 경우가 없어, 나는. 그것보다는 확실히 어떤 아시는 뭐 연출님이나 아니면 아는 배우 측으로 이런 배역이 필요한데 혹시 같이 해볼래? 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더 많거든. 오디션으로 공연을 올린 것보다. 그래서 무페이로 배우들이 공연을 임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동료들도 만나고, 거기에는 뭐 연출님과 뭐 다른 그 제작 팀들도 있겠지만,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제 활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페이는 정당하게 못 받은 적은 없고, 그러니까 계약 얘기 페이를 약속한 거는 다 받았고, 대신에 뭐 다들 얘기한 대로 무페이 공연들이 대부분이었지. 사전에 협의된. 그치. 그치. 민주는. 저도 당연히 이제 말한 대로 이렇게 계약서를 쓴 대로는 다 받긴 받았는데, 근데 주로 했던 공연들은 이제 무페이거나 아니면 정말 같이 했던 사람들이 좋아서 그냥 제가 같이 그냥 해도 괜찮다, 그런 동의 하에 진행됐던 공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어서 만약에 뭐 제공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이 공연을 하면서 나도 너무 행복했고 좋았기 때문에 다시 무페이로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하나는 지인이나 뭐 이렇게 친분이 있는 사람이 좋은 뜻을 담아서 너무 올리고 싶은 공연을, 사실 혼자 공연을 할 수는 없으니까 공연 작업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고 하니까 나는 이게 상생이라고 자꾸만 생각이 들어서 서로 도와주는 게, 왜냐면 나중에 나도 똑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재력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럴 때 이제 서로 공짜로 드려먹겠다. 최대한 안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상생하는 약간 좀 우리들 예술인들끼리 뭔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 되게 나를 그냥 소모품처럼 가져다가 썼구나 라고 느껴지면은 생각은 뭐 순간은 상처를 받겠지만 멀어지겠지. 막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난 100% 사람이었던 것 같아. 작품을 보지도 않고 그냥 하자고 하니까 한 경우들. 맞아. 그런 경우가 많았어. 배우를 할 수도 없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할 때 무페이로 공연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었거든. 그때는 그냥 진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했던 것 같아. 왜냐면 정말 이 배우로서 살 수 있는 삶이 끝날까, 어떻게 해서든 연결하고 싶어서 그렇게 무페이를 했던 경험이 있어. 공연이 이루어지는 그 단체 상황이 만약에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우리한테 무페이를 준다, 그거는 나는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다 공평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을, 왜냐면 나는 돈을 벌려고 연극을 하는 입장은 아니라서 그걸 당연시 여기냐, 아니면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미안함과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가느냐, 그거는 존중의 문제인데 그 존중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을 다 만나서 이것들이 없다면 지금은 그런 게 없다면 그런 상황이라고 나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작업 환경, 누구랑 작업을 하냐가 진짜 중요한 큰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거 중요하지. 왜냐면 막 우리 공연 준비하는데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진짜 살 부대끼면서 계속 같이 준비를 하잖아. 굉장히 영향을 서로 많이 받으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한테 경제는 약간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 이런 음. 물질적인 것보다는. 난 이런 경험이 있었어. 그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는 최초의 공연 횟수는 1회였어. 근데 연습을 하면서 우리 모두 협의하에 뭐 3회로 바꿨어. 공연 횟수를. 3회 기준으로 그 계약서를 썼지. 근데 그 계약서는 사실 해당 페이가 중요한 계약서가 아니라 그냥 최소한의 요 정도는 우리가 해주겠다. 정말 소정의 금액이었어. 그거는 페이라고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한 공연이 아니었어 일단. 근데 공연에 임박해서 회차가 늘어나게 된 거야. 좌석이 너무 적은데 예매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관객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회차를 늘리자라는 얘기가 나왔어. 근데 나는 거기서 나도 내 스스로 조금 관점이 바뀌었다고 생각한 지점이 뭐냐면 공연 횟수를 한 회차 늘리는 거는 좋지 배우 입장에서. 근데 그 진행하는 방식이 정당한 어떤 그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해 하고 싶으면 해. 뭐 우리가 마련해 줄게.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의사결정 과정이 조금 현명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의를 제기했지. 나는 한 해를 추가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 과정이 결국은 배우한테는 페이와 직결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절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는 입봉하는 친구도 있고 그랬어서 내가 더 약간 그 부분에서 소리를 좀 냈던 것 같아. 소리를 냈었어. 좋은 선배다. 근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네가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우리가 오디션 공고를 딱 보면 페이, 협의 가능이라고 되잖아. 근데 단 한 번도 나는 페이를 협의한 적은 없거든. 그냥 대충 이 정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지. 부족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내가 아마 페이나 그런 부분에서 아마 처음으로 그 이의 제기를 했던 경험이긴 해 그때가.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 만약에 진짜 입봉하는 친구한테는 어쩌면 우리도 아까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길잡이가 많이 없어서 그랬던 거니까 그 친구는 언니를 보면서 배우가 저런 발언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보고 있니? 연락 좀 줘. 이쪽 분야에서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을 잠깐 작업하느라 만나다가 왔는데 이 질문이 되게 흥미로웠어. 그 스텝 쪽에서 일하는 친구여서 나한테 이제 이렇게 작은 극단이나 뭐 좀 소형 이런 데서는 배우들에게 페이를 얼만큼 불러야 배우들이 잘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 와중이어서 그런지 되게 이렇게 뭔가 생각이 엄청 많아졌어. 뭐 원래 같으면은 뭐 그냥 뭐 그쪽에서 상황에 맞춰서 부르는데도 아마 합의가 되지 않을까요? 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연 횟수나 뭐 이런 거당 뭐 얼마 정도는 내고 가는 그러게요 라는 말을 할 것 같은데 순간 생각이 많아지더라고. 아무래도 방금 말한 약간 최저임금이나 뭐 이런 해당 페이 이런 게 우리한테 다들 없어서 그러면 얼마를 받으면 잘 받았다고 생각할 것 같아? 내가 그냥 두려뭉실하게 일단 세 자리 쓰면 많겠지 라고 말을 했거든. 세 자리. 300원? 합의가 되면 세 자리 쓰다. 합의가 되면 나랑 되게 반대? 근데 사실 그 얘기를 하고도 왜냐면 이 그 질문 자체가 일단 기준점이 이런 작은 극단이나 뭐 이런 뭐 제작사가 막 크게 끼거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맞아. 만약에 50만 원이다. 일주일 공연에 50만 원이다 하면 그게 순간 작다라고 생각이 들어?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것도 단순히 금액을 떠나서 연습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다 따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시간적인 부분 아니라 어쨌든 같이 만들어가는 집단의 형태나 그리고 주어진 상황이나 그런 금액적인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해 정도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도 매번 달라질 것 같아. 최저시급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기준선이 우리가 경력 모델에 기준선이 없다고 했잖아. 혹은 최저시급제처럼 그런 게 있다면 어떨까? 예술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서
거기에 따른 경제가 부족하니까 자꾸만 이런 문제들이 번복해서 생기는 거다 보니 만약 그런 게 나의 예술 활동이나 나의 뭐 창작 활동이 보장이 된다면 너무나 하고 싶은 거지 않을까. 근데 최저임금도 전 좋은데 사실 이런 뭐 안정성, 뭐 이런 사실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차별이 보호된다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가 되게 높아지는 것 같은데 뭐 한국은 좀 다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뭔가 어딘가에 보호받고 이런 가치 개념 때문에 더 할 것 같기도 해요. 최저임금도 최저임금인데. 이 범위가 사실 이게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이러하는 시간들 외적으로 배우들이 되게 더 이 공연을 위해서 할애하는 시간들도 많고 노력하는 시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측정하기가 되게 애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직업 특성상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연습하는 시간만큼의 오며 가며 쏟아가는 시간들에 값어치는 좀 매겨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공식적인 연습 시간 플러스 네. 이제 왕곡에 네. 아직까지도 그 최저 시급도 못 받는 그 배우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최저 시급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직까지는 뭔가 이게 좀 맞아. 너무 경력이 없거나 너무 막 이렇게 입봉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금 보장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 시급제가 있으면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을 수 있고 딱 그 계산된 그 프레임이 생겨버렸으니까 오히려 여기서 더 벗어나기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단점이 더 많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데 막 15년, 20년 계속해도 최저시급을 받는 그 금액, 그 숫자를 벗어나기가 힘들 것 맞아. 같아. 약간 그러면 그건 어때? 최저시급은 나라에서 주는 거고 따로 우리가 응. 그 가입한 사람만 그거 말고는 이제 그냥 개별적으로 공연에서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제 나라에서 주는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 조건 하에 뭐 예술인 패스처럼 뭐 몇 개를 꼭 1년에 몇 작품을 해야 하고 뭐 이런 조건은 매년 붙고 해서 이제 그건 나라에서 받고 두 곳에서 받는다는 건가? 그렇지. 아니 맞지. 근데 그 플러스를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좀 공연이나 뭐 이렇게 받으면 우리가 거기에 좀 안 얽매일 수 있잖아. 기초생활비 같은 거. 그럼 이제 매해년마다 또 인원 제한이 생기지 않을까? 몇 명까지만 그 최저시급을 주겠다. 그럼 이제 거기에 왜냐면은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근데 거기에 들지 못한 또 배우들은 사실 힘들. 최저시급이 잘 오를 수 없는 수준으로 가겠지. 지금처럼 최저시급 10,000원까지 올리겠다라고 막 몇 년째 그렇게 해도 아직 지금 9,620원인데 이만큼 올리니까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뭐 주휴수당 안 주려고 쪼개서 채용하고 그런 게 너무 그러면 이렇게 우리 그 공짜로 이 건강검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짝수 근데 실제로 이런 비슷한 채아가 말했던 이런 비슷한 지원 사업은 있어요. 뭐 연수단원 뭐 해가지고 그런 이제 이렇게 뭐 극단이나 예술단체에서 연수단원을 뽑으면은 이제 이 국가에서 이렇게 그 인원의 뭐 몇 개월치의 이거를 월급을 대신 주는. 네, 그 인원은 이제 9시부터 뭐 이제 극단이 정한 그 근무 시간대로 일을 하고 그건 있는데. 네, 비슷한데 이제 이 사례가 사실 있긴 하죠, 사실은. 네. 근데 나는 중요한 건 뭔가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가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민주 사례도 그렇고 최하가 원하는 그런 사례도 그렇고 지속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참 어렵지 않을까. 이게 나라의 경제의 그건가? 왜냐면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배우가 훨씬 많은데 물론 그걸 선택사항으로 가입한 거겠지만 1896년에 몇몇 배우들이 무고수 예행 연습과 제작자의 학대, 자신의 소품을 스스로 구해야 하는 정도. 제가 이제 4학년을 졸업 시즌 때쯤 되면은 이 친구들은 다 극장에 취직을 해요. 거기 이제 모두 극장 취직제도여가지고. 배우가? 시골 마을에서 이제
연극인 분들이 오전에는 이제 거기에서 뭐 카페 일을 한다든지 그러고 저녁에는 이제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